개인 회생은 어쨌든 특정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못 갚는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개인 파산은 그냥 내가 가진 재산에서 다 갈라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주고 끝. 그렇죠. 어.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저는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어떤 초급 버전입니다. 네. 나는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 이런 거 들어는 봤는데 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서는 한번 감 잡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찍은 심화 버전 영상들 하나씩 찾아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좀 요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 채무자들을 보셨잖아요.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분들이 어떤 이런 채무 초과, 빚을 계속 갚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이유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로는 고율의 이자. 이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급 시기가 당장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균등 원리금 분할 상환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대출이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거치해서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납부 안 하고, 아니면은 뭐 리볼빙이라든지 뭐 이런 상품들, 카드 당장에 그냥 일부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나가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유가 있네라고 느끼는데, 막상 이제 원금 상환이 도래하거나 이게 뭐 더 이상 리볼빙을 결제를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때 이제 급격하게 자금 압박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도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채무적으로. 근데 나는 괜찮다라고 느끼니까 추가 대출, 추가 대출 이제 이렇게 됐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대출을 일단은 받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이후에 이제 요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또 다시 대출을 맞아요. 받고, 그렇게 되면 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은 사실 스스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단계에서 개인 회생 절차라든가 개인 파산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어디선가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좀 부정적인 어감이 사실은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뭔가 이게 망한 것 같고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개인 회생은 어떤 절차인가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쉬워야 돼요. 네. 어려우면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회생은 매월 내가 버는 소득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못 갚는 금액은 깎아주는 거가 이제 회생이라고 보면 되고, 네. 파산은 그냥 안 갚고 그냥 한 번에 다 털어버리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인 회생은 어쨌든 내가 버는 거에서 내 생활비 빼고 그 부분만 특정 기간 동안 갚고 나머지 못 갚는 부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개인 파산은 그냥 내가 가진 재산에서 빚잔치, 소위 말해서 그렇죠. 그냥 다 갈라가지고 채권자들 나눠주고 끝. 그렇죠. 어. 오랜만에 의견이 합치네. 그랬네. 통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개인 회생이랑 개인 파산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고 나머지는 못 갚으면은 그냥 어쩔 수 없다가 기본 기조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거는 채권자들한테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 불리하죠, 사실은. 네. 그럼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황당할 수도 있거든요. 정의나 뭐 이런 어떤 공평,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각자가 견해 차이가 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국가를 위한 겁니다. 나라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실은. 네. 그냥 방치해버리면 뭐 소위 이제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경제활동 안 할 거고,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이제 죽은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재원들은 계속 투입은 돼야 되고, 나라는 세금을 못 걷어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불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채권자들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의 자본주의에서의 하나의 안전망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제 뭐 그걸 계속적인 영원한 패배자로 두는 것도 이제 맞지 않다. 이제 이런 제도적인 취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는요, 뭐 사실은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았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고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맞아. 비단 개인회생이랑 개인 파산이라는 절차 자체는 물론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겠지만 채권의 일부를 분명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는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자들한테도 유리한 측면이 또 있을 수 있다. 전 좀 그렇게 평가를 네.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회생 파산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집단적 집행 절차라고 하잖아요. 원래 우리 민법,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으면은 먼저 달려 들어가서 압류해서 뺏어오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채권자들은 조금 늦게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못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채권자들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나눠줄게 라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합리적일 수는 있는 거겠죠. 저희 뭐 좀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또 너무 어렵네요. 철학적으로 좀 네, 맞았네요. 그렇네요.